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잡아놓기만 해도 차후 삼성전자의 엔비디아향 소캠 CXL 칩을 공급할 때 1등 기업으로서 가장 큰 차세대 SK하이닉스한테는 한미반도체가 있었듯 삼성전자한테는 있을 수 있겠다. 안녕하세요, 막프로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리고 정확히는 금요일부터 반도체 쪽의 수급세가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인이야 많겠지만 역시나 이제 관세라고 좀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 쪽에 이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반도체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 그게 바로 125%였는데 막상 까고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0%의 관세가 매겨져 있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시진핑과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게 사실이거나 아니면 이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높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조만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어쨌든 반도체 섹터한테 긍정적인 영향이 나왔고 나올 것이다에 대한 흐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삼성전자 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감산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거지? 삼성전자가 어떤 돌파구를 좀 찾으려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들과 함께 이 삼성전자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주말에 소개드렸었던 퀄리타스 반도체가 있는데요. 자,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CXL 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유리기판도 결국은 CXL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CXL의 상용화 단계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 상용화가 엔비디아한테까지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얘기 한번 자세하게 나눠보고요. 가져온 CXL 세계 1위 기업 삼성전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요 기업까지 대박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들 대박주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현재 상황 먼저 체크를 하고 오늘의 본론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에 125% 보복 관세를 하겠다라는 부분을 철회를 했습니다. 자, 정확하게 내용을 살펴보니까 메모리 칩을 제외하고 기존에 있었던 반도체 8종, 메모리를 제외한다면 뭐 낸드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뭐 GPU, CPU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중국이 미국한테 의존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았다. 그리고 중국의 보복 관세는 뻥카였다. 뭐 이런 분석도 있고 내지는 아니야 에탄이랑 의료 장비까지 면제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이랑 미국이랑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거야. 대신에 중국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인 특성상 공식적으로 미국에 굴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철저하게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고 숨기고 있는 거야. 이런 분석들이 나왔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사실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은 정말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특히나 저처럼 하루 종일 주식장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요 얘기 나오면 요렇게 흘러가겠구나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요. 대부분 기업들에서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해당 이슈로 인해서 수혜를 받아갈 수 있겠구나 싶은 쪽에 반등세가 좀 더 강하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 뒤에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결국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유해지고 있다. 자, 유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사유가 있었죠. 5월달 금리 인하. 자, 이제는 금리 인하를 앞두고 시장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자,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파월의 해임을 한 해 만에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이제 더 이상 관세에 대한 리스크로 미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면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5월달 FOMC를 앞두고 있는데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5월달 FOMC 금리 인하 이전까지는 관세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 그리고 이후에도 관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도 5월 초중
반에는 그래도 시진핑과의 계속해서 대화 시도 그리고 관세 유예를 해놓은 기업은 아니고요. 관세 유예를 해놓은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대화 시도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완화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선물의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 그리고 관세 완화 시기가 겹쳐지는 5월 달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우리가 봐야 되는 섹터 뭐라 말씀드렸죠? 바로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에 예민하게 좀 반응을 했었던 만큼 하락폭이 컸던 만큼 상승폭도 커다랗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대박주 CXL 그리고 CXL 삼성전자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이라고 소개를 드렸었죠. 자, 오늘의 본론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대박주까지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의 대박주들은 어떻게 됐을까? 자, 네가 뭔데 이렇게 대박주를 준다고 난리를 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의 대박주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달에는 여러분들 대박주를 좀 쉬었고요. 2월 달 대박주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6일에 말씀드렸었던 나인테크 추천일 기준으로 48%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사실 그 이후에도 상승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목표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버브 반도체 2월 7일에 말씀을 드렸고 고가 기준 30%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어버브 반도체도 추가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여러분들한테 전고체 배터리 대장주로서 봐야 된다. 가장 높은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5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최근에도 강조드리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고가 기준 50%로 이미 마무리를 했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네오셈도 마찬가지고요. 고가 기준 30%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시그네틱스라는 기업인데요. 제가 이렇게 2월 12일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20% 가까운 상승을 말씀을 드리면서 2월 달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2월 말에는 한농화성으로 이렇게 30% 가까운 상승 그리고 YC캠도 고가 기준 20% 가까운 상승 2월 9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 좀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자, YC캠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본다면은 사실 말씀드렸었던 목표가보다 미달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은요. 영상으로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었고요. 이렇게 주식 공부방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으니까 요거는 비중 축소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은 제가 영상 중반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말씀드린 종목들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기준을 세우고 그리고 돌발 변수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주식 공부방 통해서 영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식 공부방에서 계속해서 뭐 예를 들어서 YC캠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YC캠 현재 어떤 자리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매수하십시오, 매도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일일이 코멘트를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하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락은 최소화 그리고 수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요 주식 공부방 많이들 참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3월 패스를 한 만큼 4월달 다시 한번 시장이 반등하는 시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양질의 대박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주식 공부방 참여하시는 방법 모두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나온 기사 먼저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한화와 TC본더 동맹을 맺었다라는 건데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SK하이닉스 쪽에도 좋은 얘기냐라고 한다면 좋은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TSMC에서 관세로 인해서 과도하게 실적을 펌핑하는 효과가 지금 1분기에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마 2분기 실적은 높지 않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주문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본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본더를 추가 발주를 했다.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지금 당장은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한미 반도체 또한 지금 당장의 실적은 올라갈 겁니다. 기존에 공급하고 있었던 걸 줄이면서 하나 쪽에 공급을 받는 건 아닐 거고요. 한미 반도체로부터 받는 TC본더 발주량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한미 반도체가 지금까지 SK하이닉스한테 지켰었던 그 신조가 깨졌다는 거죠. 한미 반도체는 어쨌든 삼성전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SK하이닉스한테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었어요. 의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가 한화 쪽의 편을 들어버렸습니다. 자,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화라는 그룹이 있잖아요. 자, 한화라는 그룹한테 도움을 받을 내용이 너무 많아요. SK하이닉스 쪽에서 뭐 데이터 관련된 부분도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특히나 로봇 사업 이번에 제가 얼마 전에 소개드렸었던 시메스라는 기업도 이 한화와 함께 작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물류 관련해서 물류 센터 관련해서 물류 로봇 관련해서 한화가 하고 있는 이 전 광범위한 사업들에 SK하이닉스가 결국은 접점을 맞춰가면서 서로 협업을 하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한미반도체와의 신조는 사실 너무 좀 미약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와 관계 개선에 나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요, 한미반도체의 전 세계 1위급 TC 본더 그리핀이라고 불리는 요 TC 본더가 삼성전자 쪽에도 제공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무섭게 SK하이닉스를 추격할 수는 있겠지만 HBM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HBM의 추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다음 세대인 CXL 칩, 소캠 칩에서 이 진가가 드러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주식 상품에서 지금 HBM에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HBM은 결국은 성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매출이 늘어나냐 주느냐, 뭐 옳은 비율일진 모르겠습니다만 코카콜라, 뭐 나이키, 애플, 구글 뭐 이런 느낌의 상승도 많지 않고 하락도 적지 않고 그냥 쭉 실적 따라서 가는 그 정도의 지금 HBM 현재 상황인데, 반면에 차세대 칩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기술주, 완전한 기술주, 차세대 기술이라고 불리는 기술주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쪽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만, 결국 이제 우리가 노리고 있는 건 정말 커다란 상승이기 때문에 CXL이나 소캠 칩 위주로 우리가 좀 공략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TC 본더 공급은 삼성전자 쪽에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가져다 준다. 자, 삼성전자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또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바로 구형 메모리 사업을 정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HBM2E 초창기 단계의 생산을 축소를 시켰고, 그리고 이게 결국은 판매가 안 됐던 건 아니에요. 뭐 ASIC이라든지 좀 저렴한 쪽에는 활용이 됐었는데 이걸 이제 생산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감산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중국이 사실 추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점유율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유율 5% 때문에 삼성전자가 디램 생산을 축소시킨다? 감산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결국은 감산하고 무언가 다른 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뭐냐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 HBM4 차세대 HBM이나 내지는 CXL 소캠 칩에 집중을 하겠다는 거죠. 왜냐? 결국은 이 메모리를 찍어내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파운더리가 필요하거든요. 자리를 차지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른 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른 게 뭘까?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 사업의 핵심 공략 포인트가 되겠죠. 이게 시기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게요. 디램 가격이 올라오니까 감산을 통해서 빠르게 재고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삼성전자한테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가 있겠죠. 자, 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낸드도 가격 반등을 했기 때문에 낸드에 대한 감산은 이미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낸드 디램 감산으로 인해서 총알을 준비를 하겠다. 그리고 그 총알을 가지고 납품 시작을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최근에 좀 기대를 했었던 부분이 HBM3E죠. 요게 이제 엔비디아 쪽에 좀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 TSMC 쪽에 좀 구멍을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공부방에서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요런 좀 내용이 나왔습니다. 요게 3E가 엔비디아 인증 통과를 실패를 했다. 자, 그래서 구글한테 공급할 예정이었는데 마이크론을 공급사로 설정을 했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긍정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제 좀 확신을 할 수가 있겠다. HBM 쪽보다는 CXL 쪽을 좀 공략을 하려는 게 이제 삼성전자의 움직임이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뭐 이 부분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CXL 그리고 소캠 이 칩의 공통점이 뭐죠? 병렬 방식이 있습니다. 한 번에 일 처리를 하면서 데이터 처리 방식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끌어올린 차세대 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쪽으로 가게 됐을 때 삼성전자는 브로드컴한테도 수요를 받을 수 있고요. 엔비디아한테도 소캠 칩에 들어가는 저전력 D램에 대한 수요를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CXL 칩에 들어가는 것 또한 저전력 D램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똑같은 칩이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본인을 필요로 하는 그 분야, SK하이닉스의 꽁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독보적으로 새로운 길을 좀 뚫어내겠다. 이런 선택을 한 걸로 좀 보여지고요. 어쨌든 브로드컴 쪽에 이제 ASIC 주문형 반도체를 지금 맡기고 있는 기업들이 뭐 구글의 도조 칩이 있을 거고요. 뭐 테슬라의 죄송합니다. 테슬라가 도조 칩이죠. 어쨌든 테슬라 칩도 있을 거고요. 메타 칩도 있을 거고요. 아마존의 칩도 있습니다. 요거는 마벨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ASIC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의 수혜도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젠슨 왕이 제2의 HBM 상용화에 나서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삼성과 SK랑 좀 협의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도 HBM 좀 수요가 있을 수 있겠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빗나갔다면 이제 소캠 쪽에 엔비디아가 지금 어느 정도 딜을 해놨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겠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를 HBM 공급사로 1차 공급사로 선정을 했었던 이유는 기술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입니다. 뭐 삼성전자가 미워서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제2의 HBM이라고 불리는 소캠 칩을 개발에 나섰을 때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SK하이닉스에 비해서 보다 수준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저전력 D램의 수준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TSMC가 아니라 삼성전자 파운드리한테 수주를 넣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 공급이 떨어진 거는 꽤나 아쉽겠지만 그래도 소캠 칩 그리고 CXL 칩 쪽에 저전력 D램 LPDDR5X D램 탑재를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구형 D램 생산을 중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동일한 면적에 더 많은 D램을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HBM보다 더 수익성이 높은 제품입니다. 저전력인 만큼 더 많이 실을 수 있고 더 많이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야를 삼성전자가 공략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라고 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삼성전자가 CXL 3.0짜리 D램을 2026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 만큼 이 CXL용 D램 말 그대로 저전력 고출력 D램을 어디에도 납품이 가능하다. 소캠 칩에도 납품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마인드맵을 조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는 CMM-D 지금 2.0 버전의 CXL 칩을 개발 중에 있고 생산할 예정인데 이제 그 다음 차세대로 넘어가게 됐을 때 쭉쭉쭉 해서 2030년까지는 CXL 시장을 완전하게 점령을 하겠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3.0 버전은 2026년에 좀 예상이 돼 있고요. 요걸 선점하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한테 계속해서 꼬리를 살랑살랑 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의 칩도 당장의 소캠 칩 1세대에서는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공급해달라고 계속해서 삼성전자한테 계속해서 공급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겠죠. 자, 지금까지는 차세대 칩이 결국은 유리 기판과 실리콘 포토닉스가 있어야만 가동이 가능하다. 아무리 발열을 잡아도 결국은 근본적으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빛으로 대체를 해야 된다. 그게 바로 광전자였죠. 자, 그리고 광전자와 유리기판으로 발열을 잡았으니까 이제 칩을 만들어야 되는데 칩을 만드는 기술력만 있으면 뭐합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는 뭐가 필요하다? D램이 필요하다. HBM 안에 들어가는 HBM용 D램이 필요했듯이 CXL 소캠용 D램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저전력 D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차후에 이제 CXL과 소캠 어느 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세대 칩으로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이번에 뭐 D램 관련해서 감산을 시작한 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CXL의 좀 생산 그리고 소캠 칩에 대한 생산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가장 밀접한 현재는 CXL 그리고 소캠 칩 들어가는 저전력 D램 관련주를 우리가 공격적으로 좀 물량을 잡아야 되는 시기지 않나 싶은데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대박주는요, 바로 이 CXL과 소캠 칩에 들어가는 이 저전력 D램을 검사하는 테스트 장비, 쉽게 말해서 테스터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HBM의 수율을 극강으로 끌어올렸었던 것이 바로 이제 SK 하이닉스의 테스터,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었거든요. 잘 붙이고 잘 불량품을 솎아냈더니 어떻게 됐다? 수율이 올라갔다. 자, 이걸 가장 먼저 선점하는 기업이 결국은 이제 저전력 D램 CXL 소캠 칩에 선점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될 겁니다. 자, 삼성전자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오늘의 대박주 저전력 D램 테스터주,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하기 전에 주식 공부방 말씀드렸었던 참여 방법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네가 뭔데 이렇게 방을 운영을 하느냐 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 자격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협회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전문 자격을 보유한 말 그대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는 이런 검증 안 된 사람이 아니라요, 말 그대로 전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이라는 거. 지금 정보의 바다입니다, 여러분들. 정보를 얻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가짜 정보, 말도 안 되는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이 넘쳐나는데, 자, 그럼 우리가 뭘로 이거를 판단을 하느냐? 결국은 전문 자격,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있는 게 바로 자격증이죠. 전문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 주식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믿고 들어오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방 참여 방법은요,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지금까지는 제가 오픈으로 이렇게 방을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도권 금융회사를 제가 다니다가 투자 자문사를 다니다가 이렇게 퇴사를 좀 했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이다 보니까 자, 연락처로 여러분들한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 010-4498-1316번으로 자,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전송해 주시면 지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입장하실 수 있게,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게 링크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 유료로 바뀔지 모르는데 제가 뭐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아니면 회사들도 좀 있는데 그 전까지는 무료로 운영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보냈는데 유료로 바뀌면 어떡해요? 유료로 전환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들어와 계신 분들, 그리고 유료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영상 봤습니다, 박프로 영상 보고 연락드린 겁니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게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010-4498-1316번으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주식 하고는 싶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지만 이렇게 주식 공부방 들어오시면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추천드린 요 종목들 지금 어떠한 상황이다. 자, 오늘 13,000원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통과할지 말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가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시장 관련된 이야기들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코멘트를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관련해서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매매에 적용을 해보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식 공부방 반드시 참여하시고, 시장 상황, 특히나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는요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시장 상황도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이런 식으로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나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주식 공부방 모두 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게 도움드리도록 할 테니까 반드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좋은 정보 있으면 너나 해라,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저도 매매를 하고 저도 매매 관점으로 공유를 드립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 전에 지금 현재는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자, 이렇게 제 방에 많이 들어와 계셔야 제가 더 좋은 기업으로, 그리고 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최대한의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해주셔야 되는 거는 구독 그리고 좋아요만 꾸준히 눌러주시면 저는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상부상조 서로 돕고 성장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010-4498-1316번으로 구독했습니다. 그리고 응원의 댓글 한마디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영상 그리고 오늘의 대박주 공개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일단은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는 바로 네오셈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다시 가져온 이유는요, 이제 슬슬 다시 한번 이제 CXL에 대한 관심도가 들어오게 되면서 폭발적인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XL 메모리를 국내 유일하게 검사 장비를 개발한 기업입니다. 자, 근데 보이시는 것처럼 2.0 버전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3.0 버전도 개발 중에 있고 3.0 버전을 개발하겠다. 개발 중에 있다. 2026년부터 생산이라 했으니 2025년에 샘플 정도만 나와줘도 네오셈에 충분히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수요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장비를 네오셈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CXL이죠. 죄송합니다. 어쨌든 CXL에 들어가는 테스터를 통해서 실적을 상당히 많이 끌어올렸고요. 2025년 이후에는 추가적인 실적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걸 사실 뭐 얼마나 대단하냐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이제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지는 전환사채를 찍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3년 연속 적자 아니면 기술 특례로 상장이 됐는데 뭐 실적을 못 내서 이렇게 상장 폐지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오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가 없는 기업이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오셈을 가져온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인텔이 여러분들 최근에 뭐 어디에 인수가 되네 마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CXL을 가장 잘하는 기업이 CXL용 GPU, CPU를 만드는 기업이 바로 인텔입니다. 그래서 그 인텔의 네오셈이 굉장히 가까운 밀접한 공급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인텔이 다시 한번 CXL 사업을 한다라고 해도 네오셈이 인텔 관련주로 묶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또한 이 분야를 포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저전력 D램 LPDDR5M이죠. 자, 여기에도 지금 네오셈 쪽에 테스터를 요청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후발주자인 SK하이닉스 쪽에도 분명히 열려져 있고요. 선두주자인 삼성전자한테도 분명히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텔을 어떻게 좀 인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얘기는 계속해서 오고 가고 있습니다만, 이 분야에 있어서 인텔 관련주로서 네오셈이 수혜를 받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굉장히 주가가 많이 저점에 위치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나올 기대되는 호재거리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네오셈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할 텐데, 자, 지금 딱 보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 당시에 말씀을 드렸다가 주가 상승이 나오고 한번 차익 실현했던 종목인데,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자, 지금 네오셈의 주가가 요렇게 하락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트럼프 관세 영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차세대 HBM,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캠칩 누가 하는 거죠? 엔비디아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빨간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소된다라고 한다면 급속도로 원상 복구가 돼야겠죠. 그리고 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요 라인에 안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매물대도 마찬가지고요. 심리적으로 저항선이 작용할 수 있는 라인이 바로 11,000원에서
한 12,000원 조금 안 되는 11,500원 정도 라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요 라인을 목표가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좀 어느 정도 잡아 놓으신 분들은 1차 목표가로 삼으셔도 되고요. 지금 당장 월요일에 주가가 좀 눌린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상방으로 10% 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차 목표가를 요 정도만 잡으셔도 됩니다. 다만 저항을 맞고 떨어졌을 때 우리가 여기서 들어갈 필요는 없고 주가가 어디서 형성되는지, 안착이 되는지, 아니면 저항을 맞고 좀 더 아래에서 형성이 되는지 요 정도만 우리가 좀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1,000원 아래다라고 좀 이해하기 쉽게 통상지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동일하게 목표가는 1차 목표가였죠. 그 당시에는 어쨌든 지금은 좀 다르니까요. 2차 목표가는 15,000원 라인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매물대가 있는 라인이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CXL 테스터가 우리가 기대감만으로 어떻게 됐죠? 3,000원짜리가 17,000원을 갔습니다. 500%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기대감, 왜? 독점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자, 500%의 상승이 나왔었던 그 자리, 기대감만으로 상승이 나왔던 그 이상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보수적으로 그 라인까지만 갑시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기대감만으로 상승을 만들어주고 무너지지 않았어요. 다시 추가 기대감이 또 들어왔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재료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재료인지 이것만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목표가로 좀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요 15,000원 라인을 잡아보고 최종 목표가는 17,000원 라인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오셈 잡아놓기만 해도 차후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향, 소캠, CXL 칩을 공급할 때 1등 기업으로서 가장 큰 차세대 SK하이닉스한테는 한미반도체가 있었듯 삼성전자한테는 네오셈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부방 통해서 네오셈 코멘트는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부방 통해서 요거는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 목표가 달성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상황이니까 목표가 도달 가능성 높습니다, 뭐 차익 실현 가능성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건 또 CMS네요. 요 라인 뚫어주면 요 라인까지 보셔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상황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갑자기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뒤바뀔 수도 있고요. 하루 건너 하루가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 현재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매에 적용을 해보겠다. 네오셈 한번 실제로 매매를 해보고 싶어요. 라던가 아니면 알겠는데 좀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공부방을 들어오셔라. 참여 방법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010-4493-1316번으로 구독이라고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셔도 되고요. 자세히 보시면 요거 2번 방이라고 돼 있죠. 2번 방은 여러분들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이렇게 댓글 달아놨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바로 공부방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자, 영상 보시다가 밑에 요게 있구나 하고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바로 공부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 다만 2번 방이라서 조금은 더 늦을 수도 있고요. 1번 방에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프리랜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곳저곳에 대한 정보들이 굉장히 다채롭게 좀 들어가는데 2번 방은 말 그대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요 종목 위주로만 나가고 있어서 여러분들 요것만 인지해 주시고 뭐 2번 방이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입맛에 맞게 4493-1316번으로 문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내지는 이렇게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둘 다 들어가 계셨다가 난 여기가 좋네 그럼 여기 계시고 난 여기가 좋네 그럼 여기 계시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대응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다는 거 이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말간에 영상을 조금 더 찍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의 CXL 칩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이제 앞으로 좀 어떠한 섹터들이 좀 나올지 여러 가지 좀 보고 있는데요. 자리가 좀 잡혀가게 되면서 시장의 좀 주도 섹터가 하루빨리 좀 나와야 여러분들한테도
확실하게 내지는 좀 공격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말 잘 쉬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푹 쉬시고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만 클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